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주민의 손에 잡히는 보상 이야기의 백주민입니다. 첫 시간 강의 끝날 무렵에 순간 제가 좀 이 전산 다루는 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 당황을 해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날 부분에서 끝나서 다행이고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강의했던 게 가족들과 여행 중에 단독사고 발생 시 나의 가족 보상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좀 이 시간에 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운전자 A의 보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강의를 마쳤었는데 두 번째 A의 배우자의 보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운전자 A의 배우자는 대인배상 1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대인배상 2는 보상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자손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인배상 1에서 보상받고 부족한 손해가 있다면 자손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만약에 치료비가 3천만 원이 나왔는데요. 대인배상 1의 한도가 5급 1,500이고 자손 한도가 800일 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나면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봤고요. 자, 먼저 자손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을 때의 보상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손 한도가 얼마죠?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에 800만 원 병원비 납부해 주겠죠. 그리고 한도가 오버되면 얘기를 안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 있지만 그래도 건강보험 처리를 이때는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남은 2,200에 대해서 건강보험하면 약 한 1,700 정도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이 한 5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겠죠. 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의료시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인배상 1, 자손, 건강보험을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첫 시간 강의를 통해서 내 가족이지만 배우자도, 부모도, 자녀도 운전자와 차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그 차 보험에서는 피해자, 타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도 대인배상 1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실무에서 보면 나와 운전자 배우자가 사고 났다 콜센터에 접수를 하게 되면 통상 자손만 접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부상과 직원이 와도 접수를 대인배상 1을 하지 않으면 대인배상 1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고요. 또 그걸 접수하라고 잘 안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인배상 1, 내 가족도 대인배상 1이 된다는 거 알아야 대인배상 1을 접수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대인배상 1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대인배상 1을 이제 알아서 접수를 하게 되면 대인배상 1에서 병원비 얼마 해줄까요? 부상보험금이 1,500일 때. 지금 이제 부상보험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대인배상 1 1,500만 원 납부하죠. 병원비 얼마 남았습니까? 1,500만 원. 그거 자손 800만 원. 얼마 남았어요? 한 700. 그걸 다시 건강보험을 처리하게 되면 500만 원 정도 지급하겠죠. 그럼 본인 부담금은 200만 원. 좀 전보다는 본인 부담금 줄었고 그리고 대인배상 1 자손을 하게 되면 또 후유장애 보험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자, 먼저 본인 부담금, 부상보험금, 합의금은 없습니다. 부상보험금의 합의금은 왜? 치료비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대인배상 1 자손을 하게 되면 원래 이 A의 배우자는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 건데 부상보험금의 합의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치료비를 다 쓰고 나면 합의금이 없어요. 위자료나 휴업손해 이런 것들이 지급할 게 없게 되죠. 그리고 또 의료실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건강보험을 먼저 처리하게 된다면 이 피해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을 먼저 처리하게 되면 3천만 원의 건강보험, 2,400만 원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얼마죠? 600만 원. 이 600만 원을 대인배상 1 또는 자손에 청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자손에 대인배상 1에 청구했다고 한다면 600만 원 지급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대인배상 원 한도가 1,500인데 600만 원이기 때문에 900만 원, 그리고 자손까지 해서 한 1,700 정도의 한도가 남아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발생하지 않았고요. 대인배상 원 자손 한도 내에서 합의금, 부상 합의금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의료실비에 대해서 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제 생각은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에 따른 근거나 논리는 추후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소액 같은 경우는 다 청구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여하튼 여러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600만 원 다 받든 못 받든 거기에는 본인 부담금, 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 비급여의 본인 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또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청구가 가능하다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전자 A도 그리고 운전자 A도 운전자 A의 배우자도 자손의 경우도 대인배상 원의 경우도 건강보험을 먼저 처리하니까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유익한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책임보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처음이다 보니까 서투른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눈길 또는 빗길에 미끄러졌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에 내 가족의 보상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충격했고요. 이 내 차고 운전자 A 소유자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요. 책임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배상 원, 대물 2천만 원이 책임보험의 한도입니다. 대인 원도 사망 후유장애는 1억 5천, 부상은 3천까지가 한도인데요. 사망에 대해서는 사망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지만 부상과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각각 1급부터 14급까지 한도가 있어서 실제 금액은 뭐 1억 5천, 3천의 한도이긴 하지만 급별로 한도가 있어서 실제 사고 나면 그 한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운전자 A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전자 A, 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받을 길이 있을까요? 먼저 대인 1이 있는데 대인 1에서 운전자 A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 될까요? 자,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차량에서 운전자 A는 피해자, 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두 사람만 기억하시면 돼요. 운전한 사람과 그 차주. 본인이 운전했으면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타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운전한 본인은 타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없는데 예전엔 경찰 교육원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할 때 예전에는 경찰서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혼자 운전하다가 논두렁에 빠져가지고 그 머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머리를 많이 다쳤는데 이분이 그 오토바이에 책임보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혹시 이 병원비 너무 안타까운데 대인배상 원에서 치료비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왠지 책임보험이지만 그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다친 피해자,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는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심리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오토바이에서 그 보험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자, 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료비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전자 A, 대인배상 원 가능하고 대인 2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로수는 어떻게 될까요? 가로수는 대물에서 보상이 되는데 2천만 원이 한도죠. 근데 가로수 하나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2천만 원 보상하고 초과되는 1천만 원은 운전자 A가 보상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차가 부모님 차, 어머님 차일 때는요, 운전자 A도 민사상 책임을 지지만 이 차주, 만약에 부모님 차일 때는요, 그 부모님이 민사 책임을 같이 져야 돼요. 그래서 운전차는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는 게 민사 책임을 같이 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종합보험을 꼭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거겠습니다. 이 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 차는 자체가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차 보상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끔 강의할 때 보면 폐차요 뭐 이런 답변들 하세요. 예, 이제 돈이 있는 분들은 폐차하시고 저처럼 돈이 없는 분들은 수리해서 본인이 수리해서 타야 되겠죠.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A의 배우자 옆에 타고 있어요. A의 배우자는 이 차에서 타인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배상 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을 때는 가족들이 사고 나서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모두 다 자손으로 접수를 통상 해줍니다. 그런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대인배상 원으로 운전한 본인을 제외한 가족들은 대인배상 원으로 접수를 그래도 해줍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가족도 대인배상 원을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한 보험 가입자가 직접 종합보험의 경우에도 대인배상 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가족도 대인배상 원이 된다는 걸 꼭 아시고 콜센터에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 CF나 이런 걸 보면 사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모든 걸 다 해준다는 이런 믿음 때문에 접수를 하게 되면 알아서 해주고 그리고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은 각각의 담보가 유기적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담보가 서로 중복해서 때로는 두 가지 이상 보상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인배상 원을 내 가족도 해달라고 요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A 배우자, A의 자녀,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대인배상 원 보상됩니다. 그리고 A 운전자 A나 A 배우자나 A의 자녀나 초과된 치료비, 대인배상 원을 초과된 치료비나 또 운전자 A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이나 대인배상 원이 보상받을 길이 없죠. 이때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전자 A는 대인배상 원은 안 되고 자손은 미가입되어 있고 그렇지만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안 된다? 건강보험 치료가 가능합니다.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의 배우자는 대인배상 원에서 보상 가능하고요. 자손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미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A 자녀나 부모도 대인배상 원은 가능하고 자손은 미가입되어 있고 그럼 초과된 치료비는 건강보험 된다 안 된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원을 먼저 하고 건강보험 처리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아니면 건강보험부터 먼저 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인배상 원 그리고 실비에 청구하는 게 유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내 가족들 사고 나면 건강보험부터 먼저 처리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통사고 나면 병원에서 뭐라고 하든 건강보험으로 내 가족들은 건강보험을 처리하는 게 훨씬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대물로 2천만원 보상하고 초과되는 것은 운전자와 차주가 보상하는 거고요. 자차는 A차량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타렉스인데요. 달리다가 타이어가 이제 펑크 나서 전도된 사고입니다. 네. 이 사고로 앞면, 차량 앞면, 그리고 측면, 이렇게 측면 넘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다 긁힌 자국입니다. 아시는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사고가 목요일쯤 났나, 금요일쯤 났나, 작년 여름인 것 같습니다. 교회 수련을 갔다가 오는 길에 이 교회 차량인데요. 목사님 운전하시고 교회 성도들이 같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전도가 돼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고요. 목사님은 여기 앞에서 운전하셨고 성도들은 탑승하고 계셨고 목사님 사모님이 뒤에 탑승하고 계셨는데 차가 전도되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 이 창문으로 튕겨서 나가서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두술도 하셨고요. 머리 여러 가지고 수술도 하셨고 했는데 다행히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은혜로 지금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치료 중이고 이제 보상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많이 완쾌되고 있어서 천만 다행인 사고입니다. 자, 이분 진단서를 보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에서 치료받았고요. 그리고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 개 내 출혈해서 이제 머리를 열어서 긴급하게 혈종을 제거술하고 개두술, 머리를 열고 혈종을 제거술하고 수술하게 된 거죠. 이분이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1,400만 원 병원비가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2,300만 원이 나왔는데 총 3,700만 원. 지금도 치료비는 나오고 있지만 이제 크게 발생하진 않고 초기에 병원비가 많이 나왔죠. 목사님이 그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금요일날 입원하시고 긴급 수술하시고 토요일날 일요일까지 3일 치료받고 서울로 한양대병원 올라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아시는 분 통해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손으로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자손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그때는 자손 한도가 1,000만 원이었어요. 이제 보험회사의 그 이제 처음 초기 진단서만 가지고 봤을 때는 1,000만 원. 그리고 그 1,000만 원 한도였고 그리고 그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치료비를 1,400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에서 1,000만 원 내주고 나머지 400만 원은 병원에서 본인이 납부하셔야 됩니다 해서 목사님 본인 카드로 400만 원을 결제하고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한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는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전화가 오셨길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통화하고 검토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월요일날 사건을 진행하게 됐죠. 먼저 이 사고에 있어서 그 사모님은 2차 운전자도 아니고 차주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대인배상 원해서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남편이 운전하겠지만 피해자 즉 타인이 해당되기 때문에 대인배상 원해서 보상이 됩니다. 2는요 면책 규정에 따라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인배상 원해서 보상이 되는데 담당자에게 이제 보상과 지구인께 전화했죠. 전화해서 이 사건을 맡게 된 손해정사 백주민입니다. 차주도 아니고 이 사모님은 차주도 아니고 운전자도 아니니까 대인배상 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보험회사 콜센터에 접수하면 해주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접수하면, 접수 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어이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큰 환자하고 참 내 부모님이라 생각한다면, 내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그냥 접수하면 해주겠습니다라고 얼마나 안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안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접수를 해서 대인배상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대전 건양대병원에 전화를 했죠. 1,400만 원 병원비 나왔는데 이거 우리 자손 취소하겠다. 취소하고 처음부터 건강보험을 처리를 하기를 원하니까 건강보험으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니까 심사를 해서 한 7일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건강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게 되니까 전체 물론 이제 총 정리를 한 건데요. 3,700만 원 중에 대전건양대병원, 서울대 한양대병원을 다 건강보험을 처리하니까 약 2,600만 원을 공단에서 납부를 해주게 됐고요. 나머지 본인 부담금은 1,10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됐어요. 이 1,100만 원 어디에 청구해요? 대인배상원에 먼저. 그러면 대인배상원 한도가 얼마 남았습니까? 400만 원. 그리고 자손한도 2급. 이제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2급까지 한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2급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2급 1,600. 그럼 2,000만 원 한도가 남아있는 거죠. 본인 부담금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본인 부담금 발생 안 했습니다. 왜? 보험회사 청구했으니까요. 대인배상원 자손 한도 내에서 또 지금 손해배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손만 했을 때는 합의금 있어요? 없어요? 부상보험 합의금이 없어요. 대인배상원 자손을 하더라도 한도를 볼 때 치료비 다 쓰고 나면 부상보험금에 대한 합의금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후유장의 합의금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데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나니까
본인 부담금도 적어지고 그 부담금을 보험회사 청구해서 받으니까 내가 된 돈도 없고 그리고 한도가 충분하니 치료도 받고 추후에 합의금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는 의료비, 실비 또 실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청구해서 상당 부분 청구해서 수령을 했는데요. 전체 금액 아니더라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논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추후에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 가족들이 이렇게 사고 났다. 그러면 자손만 처리받고 그리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대인배상 원 자손으로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대인배상 원 자손을 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대인배상 원 접수해놓고 건강보험을 먼저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동차보험 처리하고 나서 건강보험 처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건강보험 처리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와 강의를 통해서 내 가족도 대인배상 원에서 보상이 된다. 그리고 콜센터에 전화해서 접수하지 않으면 잘 안 해주더라. 참고하시고요. 대인2는 면책 규정에 대해서 보장되지 않지만 또 초과손해는 자손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가 건강보험이 가능한데 건강보험 처리를 처음부터 치료비를 보장받게 되면 한도도 그 본인 부담금 낸 것을 또 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고 실비도 청구할 수 있고 또 충분한 한도 내에서 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 가족들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다소 좀 미흡한 게 있었을 건데요. 앞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유튜브 좋아요 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다양한 주제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와 사례를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